보니까 나오더라고. 근데 그렇잖아요. 그 왕복 1,300km 뛰고 가면서 커피 사 먹고 밥 사 먹고 그러면은 뭐 기름값에다가 어떤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그거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해 보고 그래도 할 건 해야지. 그래. 어저께는 좀 살짝 기분 나빴어요 여기서. 그리고 내가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여기 뭐가 있다라고 그 정도는 안 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순례를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어제 사실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갖고 이렇게 좀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또 신앙심이라고 하는 게 또 뭐 누가 일부 넣는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닌데, 또 기회가 됐을 때 살짝 도움을 드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갖고 여러분들을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데 첫걸음을 시작을 시킬까 지금 궁리 중이에요. 아니 농담 아니 진짜. 산티아고 순례를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산티아고 순례를 하는 건 이제 흔히 제일 유명한 데가 산잔투데포트라고 해서 성유한의 발이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의 그 산속 동네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거기에서 시작을 할 때 크레덴시알이라고 하는 여행자 수첩을 발행을 합니다. 수첩을 발행을 해갖고 도장을 받아요. 도장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도장을 하나씩 받으면서 다녀요. 근데 그 산티아고 순례를 가는 그 여정 동안에는, 그 여정 루트에는 대부분, 다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커피숍이니 호텔이니 바니 다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찍기 시작해서 여행을 계속하면서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은 참 신기한 도장이에요. 그게 그 여행한 날짜와 그 장소가 그 도장이 나오거든요. 이게 날짜를 적어줘요. 근데 그게 한 번 찍기 시작해갖고 몇 년간에 걸쳐서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찍어도 돼요. 그 다음에 영화 더 웨이 보면은 그 영화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버지가 유명한 그 안과 의사인데, 유명한 의사인데 돈도 잘 버는데 아들이 의대인가 법대 다니다가 대학 졸업 안 하고 때려치고서 산티아고 순례 한다고 걸어가다가 첫날 죽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왜 죽었나 가갖고 보고서 아들이 시작한 그 크레덴시알 그 종이를 가지고서 나머지를 다 여정을 가면서 도장을 다 찍어요.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크레덴시알 그 여행자 수첩에다가 크레덴시알 도장을 다 찍으면서 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그 산티아고 가서 이제 여행 완주 증명서까지 받는 뭐 그런 내용의 영화도 있었어요. 그 영화 보면 참 감동인데, 친절하게도 우리는 비디오 보장이 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런 그 크레덴시알이라고 될 수도 있죠. 한번 해봐요. 그 레온 성당은 특히나 산티아고 순례길에 굉장히 중요한 성당들 중에 하나예요. 그 레온 성당이 왜 중요한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레온 성당하고 브루고스 성당 다 외관입니다. 카사데 보티네스도 다 바깥에서 보고 가는 거고요. 저쪽 앞에서 쳐야 돼요. 산티아고의 그 야고보 성인의 무덤이 발견된 후에, 얼마 후에 꼬르도바 갔었잖아요. 꼬르도바에 10세기 후반에 가장 넓은 그 부분을 그 건축한 알만술이라고 하는 섭정이 있었습니다. 이 섭정이 굉장히 강한 그 섭정이었는데, 이 사람이 작심을 하고 기독교 왕국을 쳐들어와서 산티아고까지 군대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산티아고까지 그 코르도바에서 가면서 부르고스를 거쳐서 레온을 거쳐서 산티아고까지 갔는데, 가면서 거기 있는 성당들을 대부분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만술이
부르고스 성당도 파괴를 시키고 레온 성당도 파괴를 시키고 그리고 산티아고까지 가고 산티아고에 가서 성당들 다 때려 부순 다음에 거기에 종탑에 있는 종을 뜯어갖고 기독교인들 노예를 시켜서 코르도바까지 끌고 갔어요. 그래갖고 그 코르도바에서 촛대하고 문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레온 성당하고 브루고스 성당하고 다 부서졌어요. 부서졌는데 그 페르난도 3세라고 하는 왕이 1236년에 코르도바를 함락을 시킵니다. 코르도바 함락을 시켜갖고 이번에는 코르도바에 있는 아랍 사람들 그 노예들을 시켜갖고 거기 문짝하고 촛대를 다 들고서 산티아고까지 오게 해갖고 그걸 다시 녹여서 종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수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래가면서 복수를 했죠. 종 띄어갖고 가서 사람들 시켜서 코르도바로 가져간 걸 다시 띄어갖고 다시 산티아고까지 갖고 온 게. 그래서 그런지 성왕이라고 굉장히 추앙을 받아요. 그때 산티아고, 그러니까 레온 성당이 무너졌는데, 우라카가, 알폰소 6세의 딸이 우라카인데, 우라카 1세 때, 사람들이 레온 성당을 좀 다시 복원을 하자고, 그래서 우라카 1세가 돈을 줘서 레온 성당을 어느 정도 복구를 시킵니다. 1100년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짓기 시작을 재건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레온 성당은 참 그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지반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돌들이 좀 성당의 무게를 지키지 못할 정도의 지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당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진짜 괘씸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두더지가 있었어요. 두더지가 성당 밑을 막 파는데 성당 밑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파대기 시작하는데 성당이 막 끼우뚱끼우뚱거리고 지반이 이제 점점 약화되는 거. 두더지가 마찬가지 이제 그 땅을 이제 파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두더지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고 기도를 했어요. 참 두더지 좀 잡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성모님이 현실을 해갖고 밤에 와서 새벽까지 기도를 하고 있으면 새벽에 두더지가 나올 테니까 그때 잡으라고 하고, 진짜 사람들이 모여갖고 기도를 딱 하고 있으니까 새벽이 되니까 두더지가 싹 기어 나오는 거야. 그때 때려잡아갖고 그 두더지의 가죽을 레온 성당의 입구, 안쪽 입구에다 걸어놨습니다. 걸어놨는데 그거 보려면 돈 내고 들어가셔야 해요. 자, 두더지 가죽 하나 보려고 거기 돈 내고 들어갈 것까지는 이제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두더지 이야기는 레온 성당에 있었던 집안이 자꾸 무너지고 그래서 성당이 구조가 굉장히 좀 불안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증축하다가 무너진 적도 있었어요. 성당이 증축하다가 무너진 적도 있었는데 1700년대에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트리밍을 좀 해주고 완전히 싹 뜯어 없었어요. 집안 공사부터 새로 해갖고 1700년대에 누구냐? 건축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프랑스에서 건축가가 와갖고 거기를 굉장히 아름답게 후기 고디 양식 중에서는 가장 후기라고 해요. 프랑스식 후기 고디 양식으로 해갖고 집안을 좀 강화시키고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레온 성당 들렸다가 부르고스 성당 가는데요. 거의 이제 사실 우리 가는데 성당까지 돈 내고 들어가서 올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 성당에요. 그 성당 건축을 레온 성당과 부르고스 성당 같은 설계자가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얼추 비슷해 보입니다.
이름이 카스트로라는 기억나세요? 우리 보고 자꾸 카스트로, 사먹으라고. 피델 카스트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카스트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카스트로 아니에요. 몰라, 그 카스트로하고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난 사진 찍는 걸 스페인에 카스트로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이제 그 가문에 카스트로 그 백작인데 그 왕의 친척이었어요. 근데 그 산초 4세라고 하는 왕, 그 산초 4세가 누구냐면은 그 세비야에서 나를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산초 4세의 증손녀뻘 되는, 그러니까 그 손자뻘 되는 사람이 이제 카스트로 가문이었는데, 그 카스트로 가문에서 가려놨는데. 아, 사람 면에 와이 사람 칼로 들고 정실 부인이 주고 사람 뭐 먹을 부인을 하면서 쳐가지고 얻었는데 이 부인이 굉장히 이뻤대요. 베아트리스라고 하는 부인을 얻었는데 부인이 되게 이뻤는데 이 부인이 애를 낳고서 죽었어요. 그 태어난 애가 이름이 이네스라고 했는데 그 이네스가 어렸을 때 혼자 자라니까 그 당시에 공주 콘스탄사라고 하는 공주의 그 놀이 친구로 궁전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공주는 놀이 친구도 다 귀족들이 놀이 친구로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네스하고 콘스탄사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제 자랐어요. 같이 자라면서 나이가 컸는데 포르투갈에 베드로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 왕자는 좀 성격이 좀 이상해갖고 별로 이렇게 대인관계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뭐 사냥이나 다니고 뭐 그러고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혼담이 영국의 공주하고 그러니까 프랑스 공주하고 혼담이 왔었는데 프랑스 공주가 14살이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몸이 약해서 죽어버렸어요. 호라비가 됐어요. 영국의 공주하고 그 혼담이 있어서 이제 결혼하기로 했는데 영국 공주가 괜히 나 결혼 안 해 그래서 이제 결혼을 못 했는데 이제 세 번째로 스페인의 공주 콘스탄사랑 결혼을 하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언제냐면 이제 고려 말기, 우리나라 고려 말기 정도 그때 일이었어요. 1300년대인데 그때 콘스탄사가 이제 시집을 오게 되는데 스페인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아주 큰 재물을 줘서 보냅니다. 콘스탄사 시집 오는데 이제 보내가고 콘스탄사가 아주 어마어마한 그 보물과 많은 사람들 그리고 콘스탄사가 시집가서 힘들까봐 소꿉친구들까지 같이 다 보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르르 몰려와갖고 코임브라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 하는데 사실은 책을 읽어보면 그래요. 베드로 왕자는 그 결혼식 하는 걸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좋지 않아고 그냥 그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결혼은 했는데 베드로 왕자가 부인 콘스탄사를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팽개쳐두고서 사냥만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물론 결혼은 했지만은 그런데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은 신부 들러리로 온 이네스하고 눈이 맞은 거야. 그래갖고 이네스랑 관계가 점점 깊어지네. 근데 콘스탄사는 알잖아요. 그 되게 소꿉친구인데 자기 남편하고 자꾸 그런 관계가 맺어지니까 아무래도 콘스탄사가 모르겠어요.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콘스탄사도 먼저 고민을 하죠.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들을 낳게 됐어요. 콘스탄사가 아들을 낳게 돼갖고 아들한테 그 이네스한테 그 아들의 데모를 맡아달라 그래서 맡아준다고 맡았는데 사실 그게 콘스탄사로 보면은 신의 한 수인 게 이네스하고 그
베드로왕자하고 그 데모 관계가 되면은 친척이 돼요. 가족이 되기 때문에 결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가족 관계로 묶어두려고 했는데 애가 어렸을 때 죽어버려요. 1년을 못 버티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 그게 끝나요. 그러니까 대놓고 바람을 피는 거예요. 대놓고 바람을 피니까 뭐 꼴스탄사는 그래도 참을만 했는데 스페인에서 그 이네스하고 베드로 왕자하고 친하기 시작하니까 스페인에서 카스트로 가문의 힘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그 스페인 궁정에서 생각해보세요. 공주를 놔두고서 그 카스트로 가문의 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까 카스트로 가문에서는 그 이네스의 오빠들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오빠들이 베드로 왕자하고 이제 친하게 됐어요. 이네스하고 친하니까 오빠들이 친한데 이거 대단하네. 포르투갈의 왕자하고 카스트로 가문의 귀족들하고 친하기 시작하니까 카스트로 가문의 발언권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에서 포르투갈 궁정에다가 경고를 보냅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포르투갈 궁정에서 그 경고를 받고서 안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 왕자하고 카스트로 그 이네스테 카스트로를 불러다가 너네는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이네스를 추방시키겠다. 그래서 추방을 시켜요. 추방을 어디로 시켰냐면은 스페인에 있는 그 포르투갈에 스페인 그 국경이 있는데 성으로 추방을 시킵니다. 국경 있는 성에 추방을 시켰는데 그 성도 좀 특이한 성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좀 잘못 든 수 같아. 거기에 그 베드로 왕자의 아버지의 배다른 여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 그 여동생은 이제 배다른 여동생이라 그 베드로 왕자 편을 드는 거야. 그래갖고 이네세 카스트로 쪽에 동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같이 연락도 취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나게 됐었는데,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콘스탄사가 또 애를 낳게 되는데 애를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베드로 왕자가 진짜 참 무심했대요.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가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답니다. 그러고서 부인 콘스탄사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이네스 있는데 와갖고 이네스랑 같이 살림을 차려서 살기 시작을 해요. 살림을 차려서 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왕자가 신녀는 아니죠. 그 신부 들러리랑 같이 산다고 부정한 짓이다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그 베드로 왕자는 신부도 안 쓰고 이제 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자리를 옮겨요. 그래서 코임브라 근처에 있는 시골로 들어갑니다. 시골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네스랑 거기서 자리를 잡고서 큰 장원 하나 구해갖고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그 동네에 가서도 소문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왕자가 부정한 짓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을 해요. 이게 평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패스트가 돌기 시작을 했는데요. 패스트가 돌면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데, 그때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왕자가 부정한 짓을 해서 하늘에서 벌을 내린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스페인에서도 이제 카스트로 가문 때문에 점점 힘이 올라가니까 이 베드로 왕자를 좀 저지시켜 달라고 스페인에서도 연락이 오고 합니다. 그래서 궁정에서 궁리를 하다가 이네스 카스트로를 해치워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왕이 그럽니다. 또 쫓아낼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네스는 쫓아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번에도 쫓아내는데 다시 가서 만나서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네스를 죽이고 이쁜 여자들을 소개시켜주면은 베드로 왕자가 아마 마음 돌릴 겁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이제 베드로 왕자하고 이네스 사이에서는
자식이 넷이 있었어요. 그래 어떻게 이네스를 죽이면 되냐고 항상 같이 붙어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베드로 왕자를 사냥대회를 열어갖고 베드로 왕자를 사냥하러 오라고 그러면은 베드로 왕자가 사냥하는 거 좋아하니까 놀러 올 거라고. 그때 손자를 보고 싶다고 이네스랑 애들 데리고 오라 그래갖고 궁정에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리고 베드로 왕자 없을 때 죽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베드로 왕자를 불러서 이네스는 킨타데 라그리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코임브라에. 거기다가 넣어놓고 베드로 왕자는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돼서 왕이 칼을 들고 며느리 이네스 데 카스트로를 죽이려고 와서 딱 봤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이네스가 너무 이뻐.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서 돌아가고 신하들, 야, 나 너무 이뻐서 못 죽이겠다. 내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 셋이 가갖고 이네스를 킨타데 라그리마가 눈물의 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애들 보는 데서 목을 잘라갖고 죽입니다. 그래갖고 죽이고서 이제 끝났어. 일이 끝났는데 베드로 왕자가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엄마 목을 잘랐다는 거야. 베드로 왕자가 보니까 이네스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베드로 왕자가 열받아갖고 아버지한테 따지러 간 게 아니고 귀족들을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해치려고 막 군대를 몰고 가는데 거기 친어머니가 가서 중재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복수를 좀 그만두라고, 왕위를 나한테 넘겨주겠다고, 아버지 얼마 못 살 거라고. 그래갖고 진짜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쿠데타를 물립니다. 그러고서 얼마 후에 진짜 왕이 죽고 베드로 왕자가 왕이 돼요. 근데 그 쿠데타가 물린 다음에 왕이 그때 그 이네스를 죽였던 그 3명을 불러다가 그래요. 내가 우리 아들 성격을 아는데 걔는 복수할 때 그 물리지 않는 사람이라 걔는 여기 있으면 죽는다. 도망가라. 그래서 3명이 이제 스페인으로 도망가러 갔어요.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도망갔는데 2명은 마드리드에 남아있고 그런 사진을. 1명은 거기서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바르셀로나로 갔어요. 바르셀로나 갔는데 거기서도 불안해. 그래서 프랑스로 산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넘어가서 행복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넘어가다가 거기서 뭐 뭔 일이 있어서 못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넘어갔어요. 그걸로 끝났어. 근데 베드로 왕자가 왕이 돼갖고 베드로 왕자가 왕이 돼갖고 복수를 하려고 스페인 왕한테 그 원흉 2명을 보내라고 그래요. 스페인에서 안 보내. 그래서 맞점 보라고 군대를 보내갖고 스페인을 공격을 하는데 너무 강력하게 공격하니까 스페인에서 견디다 못해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2명을 잡아와요. 잡아와서 이니에스 데 카스트로를 관에서 빼서 관에다가 놓고서 그 2명하고 같이 시가 행진을 하면서 코임브라고 궁전까지 가요.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다 동원되어서 이니에스의 관에다 절을 하고 그 끌려 나오는 그 2사람을 보고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코임브라까지 와갖고 이니에스의 시신을 관에서 꺼내서 왕비 자리에다 앉혀놓고 베드로 왕자는 왕자리에 앉아서 신하들을 다 불러다 놓고서 앉혀놓고서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식사하면서 그 2명 이니에스의 원수 2명을 고문을 하기 시작해요. 고문하는 동안에 그 베드로 왕자는 식사를 다 마쳤대요. 밥 먹는 동안에 다 고문을 다 한 거야. 귀족들 다 거기서 고문 받고 있는 거 다 봤어요. 식사가 다 끝나고서 죽이라고 그래갖고 산채로 그 2사람의 심장을 파내요. 한 사람은 앞으로 파내고 한 사람 뒤로 파내요, 심장을. 그래서 죽입니다. 그러고서 거기 있는 귀족들한테 그래요. 지금부터 여기는 이네스가 통치한다. 이네스의 그 손에다가 입을 맞추고서 충성을 맹세하라 그래요. 거기 있는 귀족들이 전부 다 이네스의 시신에 입에 그
손에다가 입을 맞추고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이네스 데 카스트로는 포르투갈을 죽은 다음에 통치하기 시작을 해요. 죽은 다음에 왕비가 되어서 통치하기 시작한다. 이게 전설이 됩니다.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이네스 데 카스트로는 죽은 다음에 포르투갈을 통치한다. 그런데 그렇게 잔인하게 복수를 했었던 베드로 왕자가 통치도 굉장히 잘했대요. 아주 백성들을 위한 그런 통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난 참 그 기록을 읽어보면은 그 잔인했던 그 베드로 왕자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계셨네. 잘 해줬대요. 그래서 축제 기간이 되면은 베드로 왕자가 시민들하고 가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그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포르투갈 역사상 시민들이 그렇게 왕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 근데 이제 베드로 왕자가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최후의 심판 때 무덤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이네스 카스트로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래서 관을 이제 굉장히 이쁜 관이에요. 관을 2개를 만들어 갖고 두 관이 발을 2개 마주하게. 그래서 관에서 일어나면 두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게 관을 이렇게 발과 발을 이렇게 붙여서 무덤을 만들어서 알코바사라고 하는 수도원에다가 안치를 했어요. 그래서 알코바사라고 하는 수도원에 가면은 그 이네스 카스트로와 베드로 왕자의 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공부하는데 그것도 한 2달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잘 들고 다녀요. 그쵸? 그거 보통 너무 그 관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성지순례관 팀 6m. 스님들한테 이야기하고 물론 나 그 관을 보러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있냐고. 아니면 내가 회사에다 물어보니까 80유로 내면은 데려다 준다고 그래갖고 내가라도 돈 내고서 가서 보고 오겠다. 다 같이 간다고 그래갖고 10유로씩인가 15유로씩인가 걷어가고 같이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을 봤는데 이네스가 만약 공주만 됐었어도 얼마나 그 베드로 왕자랑 잘 살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너무 잔인해갖고 실제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실존 인물들이라 그걸 부정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우리 후아나라로카 그 영화 보는데 그 이네스 카스트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그 귀족한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래. 너 당신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너 당신 조상이 이네스 카스트로 죽이고서 도망온 사람이야. 그리고 너 스스로도 부인 독살한 거 알아. 그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굉장히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유명했던 이야기인데 하필이면 뭐 호텔 이름이 카스트로냐 그래갖고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런 옛날 얘기 같은 거 하면서 참 보람 있게 생각이 되는 게 그런 이야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푹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버스가 움직이면서 찍은 거라. 오토바이 쳐가는 거지. 호수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거
무덤을 가서 봤어요.